네, 오늘은 엑셀이랑 파워쿼리랑 파워 B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고 자동화하는지, 그리고 시각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시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포맷은 똑같습니다. 이 첫 번째 포맷, 2023년 예측이라는 시트에 있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23년 초에 23년 산업 성과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. 이러한 성과가 나올 거야 라는 것을 예측한 표이고, 이 두 번째 시트에 있는 23년 실제라는 이 시트에 있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23년 말에 실제로 23년의 산업 성과가 나온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예측치와 이 실제치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. 그러면은 이 예측치와 실제치 간의 오차율이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지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단순하게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일단 시트 하나를 만들고요. 여기에서 하나씩 갖다 붙입니다. 여기에서 이 열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붙인 다음에,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예측 예측표에서 가져온 이제 그 성과표예요.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 테이블에서도 이 기술혁신 지수 열에 있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 두 개를 뭐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. 여기에서 이게 실제니까 실제 마이너스 예측 값을 다시 예측 값으로 나눠주세요 한 다음에 이거를 쪼르르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오차율이 될 겁니다. 이 두 지표 간의 오차율이 될 겁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른 열도 뭐 2023년에 R&D 투자 증가율 예측치와 뭐 실제치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뭐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. 그냥 단적인 예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, 우리는 오늘은 이거를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좀 더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파워 쿼리로 이 테이블들을 넘겨가지고 처리를 해줄 거거든요. 그런데 파워 쿼리를 실행하는 것은 뭐 엑셀에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저는 나중에 시각화를 파워 BI에서 할 거여가지고 파워 BI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파워 BI가 실행이 됐고요.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엑셀 파일을 좀 불러 올게요. 네, 불러왔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하려고 했었던 게 2023년의 예측 테이블과 2023년의 실제 테이블, 이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. 네, 정상적으로 지금 파워 BI로 이 두 개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두 테이블을 파워 쿼리로 넘겨줍니다. 그리고 이 파워 쿼리로 넘겨가지고 요 와이드 포맷을 롱 포맷으로 일단 좀 바꿔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,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죠. 일단 여기에서 홈 탭으로 가신 다음에 데이터 변환에서 데이터 변환 클릭하십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그 데이터를 파워 쿼리로 넘겼습니다. 그러면 파워 쿼리로 넘긴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그 전 처리를 좀 해볼 건데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파워 쿼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전 처리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를 어떤 분석 용도라기보다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형태대로 만드는 전처리 단계에서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일단 이 두 테이블을 이것은 이 와이드 포맷이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피벗이 된 이제 그 형태죠. 이거를 롱 포맷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행을 봅니까? 이 첫 번째 행에 요 열 이름들, 컬럼 이름들이 좀 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을 열 이름으로 좀 올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첫 행을 머리글로 해가지고 올려버린 다음에 이제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는 컬럼들을 선택을 하고 나서 변환 탭에서 열 피벗 해제 누르십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은, 자, 아까 우리가 봤었던 요 와이드 포맷에서 요
롱 포맷으로 데이터가 바뀌게 됩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와이드 포맷이 롱 포맷보다 이게 롱 포맷, 이것이 와이드 포맷, 와이드 포맷보다 롱 포맷이 한눈에 인간이 보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요. 뭔가 데이터를 한눈에 딱 바라보기에는 이 롱 포맷보다는 와이드 포맷이 훨씬 더 좋거든요. 그런데 이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이렇게 롱 포맷으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이 롱 포맷이 어떤 업무 자동화라던가 이 데이터의 시각화 이런 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한 포맷입니다.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바꿨습니다. 이 예측 23이라는 2023년 초에 이 산업 상과에 대해서 예측한 이 와이드 포맷을 이렇게 롱 포맷으로 일단 바꿨어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실제 테이블도 동일한 작업을 해줍니다. 일단 첫 번째 열을 올려줍니다. 첫 행을 머리글로 해서 올려주고 이 두 번째 컬럼부터 끝까지 컬럼들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컬럼을 붙잡은 다음에 변환 탭 누르시고 열 피벗 해제 누르십니다. 자,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지금 우리가 롱 포맷으로 바꿨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?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은 이 두 개의 테이블의 오차율이었습니다. 예측한 것과 실제 값 간에 얼만큼 오차가 발생했는지, 얼만큼 예측이 틀렸는지에 대한 오차율을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뭔가 이 두 테이블을 비교하기가 좀 더 용이해진 포맷처럼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실제 테이블에다가 이 두 테이블을 이제 병합을 할 건데 홈 탭에서 쿼리 병합 가신 다음에 쿼리를 새 항목으로 병합 요거를 클릭을 하십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 두 테이블을 이제 붙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두 테이블 여기 아래서 자, 이 실제 23이라는 요 테이블을 요 예측 23이라는 요 테이블과 붙일 거야. 병합을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테이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각 테이블을 붙이는 조건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줄 거냐면은 이 실제 23 테이블에서 산업 컬럼에 들어가 있는 값과 특성 컬럼에 있는 값이 예측 테이블에서 산업 컬럼에 들어가 있는 값과 특성 컬럼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일치하면 그 같은 값을 가진 행길이는 좀 붙여주세요 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 두 컬럼을 선택을 할 때에 두 컬럼을 동시에 선택을 하려면은 이제 그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컬럼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. 그러면은 지금 실제 테이블에서 예측 테이블이 갖다 붙었어요.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산업 컬럼에 들어가 있는 값과 특성 컬럼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일치하는 행을 이 예측 테이블에 있는 일치하는 행을 요 실제 테이블에 갖다 붙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테이블이 이렇게 갖다 붙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값 컬럼 위치에 있는 바로 요 값들만 여기에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거 누르신 다음에 전부 다 언클릭 하시고 값만 가져옵니다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 하면은 실제 테이블의 값, 이거는 예측 테이블에 있는 값입니다. 그러면 이거를 좀 안 헷갈리게 이 콜롬의 이름을 실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콜롬의 이름을 예측 이렇게 바꿔주십니다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테이블의 오차값을 구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어떤 형태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열을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오차율을 담을 건데 열 추가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열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 열의 이름은 오차율이라고 찍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계산식을 좀 만들어 줘야 되죠. 사유정 열의 수식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. 여기에서 실제값 마이너스 예측값을 예측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만큼 엇나갔는지 오차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비율인 오차율이 되겠죠. 이렇게 해가지고 오차율을 계산을 하십니다.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거를 아까 그 파워 BI로 좀 가져와 볼게요. 그래서 여기에서
파일에서 닫기 및 적용 누르시면은 이제 잠깐 기다려 보시게 되면은요. 네. 이 병합이라는 쿼리가 추가가 됐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우리가 파워 쿼리로 이 테이블의 데이터를 넘겨가지고 오차율을 계산을 한 결과인 요 테이블이 병합이라는 요 쿼리에 의거한 이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 오차율을 이제 좀 알맞은 데이터 형식으로 좀 바꿀게요. 이거를 10진수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좀 바꾸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봐야지 조금 더 보기가 편하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그 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파워비아이에서 간단하게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차율을 시각화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.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여기에서 이 보고서 보기로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이거를 클릭을 하십니다. 물론 다른 차트를 보셔도 상관없기는 한데 저는 이게 제일 이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슬라이서도 하나를 추가를 할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묶은 세로 차트,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여기에서 저희가 이 Y축에서 보고 싶은 것은 당연히 오차율입니다. 오차율을 이 Y축에다가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 X축에다가는 산업과 특성 필드를 좀 넣어 볼게요. 이렇게 넣으시고 나서 여기 이 슬라이서에다가는 이 특성 요거를 좀 집어넣어 볼게요. 자,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든 데이터잖아요. 여기에서 산업과 특성이라는 콜럼은 지금 요 두 개입니다. 산업에는 뭐 반도체 섹터인지 디스플레이 산업인지 이런 값들이 있고요. 특성은 어떤 지수인지 기술혁신 지수인지 R&D 투자 증가율인지 뭐 이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. 우리가 맨 처음에 활용했었던 데이터, 맨 처음에 사용했었던 이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이었는지 이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파워 BI에서 이 슈가카를 이거를 보게 되면은 자, 일단 첫 번째로 이거 보게 되면은 합계 오차율계라고 나와 있거든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요 Y축에서 요거 아래쪽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합계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? 뭐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좀 특성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에서 잠시만요.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,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? 바로 이 산업 컬럼에서 디스플레이 섹터에 있는 어떠한 이 특성들이 있죠. 여기 보면은 요만큼에서 요만큼 요 특성들이겠는데 이 모든 특성들의 오차율의 합이 요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프가 됩니다.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저거를 전부 다 더한 이 바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용이할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요 아이를 이렇게 화살표를 내리고 평균값을 구합니다.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요 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? 이거죠. 2023년의 예측값과 실제로 2023년 말에 실제로 해당 산업 성과가 나온 그 실제값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디스플레이 섹터의 오차율의 평균은 한 마이너스 7.71% 정도 됐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.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슬라이서로 이 특성 값을 슬라이서의 필드로 집어넣었거든요. 그러면 이 슬라이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R&D 투자 증가율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게 보게 되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이거죠. 이 전체 데이터에서 요 바 하나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산업에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R&D 투자 증가율 R&D 투자 증가율 요거에 대한 오차율 이거를 지금 의미하는 게 바로 요 바 하나가 되는 거죠.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? 이 스마트 팩토리나 신재생 에너지 요 산업에서 이거 지금 0이죠. 0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? 바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
예측값과 실제값이 오차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슬라이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이 특성 값들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, 이거를 뭐 합친 값들, 합친 평균 값들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 테이블과 요 테이블 두 개 간의 어떤 오차율을 계산하는 것, 그리고 오차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오차율이 어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파워 B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좀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용이하겠죠.